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고 뭔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드는 책을 아침부터 읽었습니다. 이기호 작가님의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란 책이고요. 마음 산책에서 나왔습니다. 이기호 작가님 책은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를 읽은 이후 두 번째로 접하는 책인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도 리뷰를 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란 표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의미 없는 그런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초등학교 일기장에 아이들이 적어 놓잖아요. 아빠랑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단순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책이 많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중간쯤 지나서 벌써 결말이 보이는 것 같고 분위기가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 책을 내가 끝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끝까지 정말 단숨에 쉬지도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재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40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단편 하나가 원고지 10장에서 20장 정도 그런 분량이라서요. 금방금방 읽으실 수 있고요. 재미가 있는 만큼 책장도 금방 아주 쉽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편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짬짬이 읽으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연결된 게 아니니깐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왜 이 책을 처음에 선택을 했냐면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신작이.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어 볼까.' 하다가 '아 다른 책들은 어떤 게 있지?' 하고 제가 검색을 또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 중에서 '우선 이 책부터 읽어 보자.' 왠지 또 이 책이 끌어당기는 거죠 저를.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 보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장편 소설인지 단편 소설인지 수필인지 그런 거는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를 모르고 아예 접하지 않고요.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웬만해선 뭐가 아무렇지 않다는 거지? 대체 그 웬만해선이 어떤 일이지? 막 이런 상상을 가지고 선택해서 읽었는데요. 단편이라고 해서 무겁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면 어쩌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책을 막상 받고 나서는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작품을 처음에 인제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를 접했잖아요. 이 책 굉장히 따뜻하고 또 재미도 있고 이기호 작가님의 생활이 담긴 그런 수필이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쩌나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좋아하게 만드네요. 정말 재미있고요. 사람을 좀 착하게 만드는 단편 소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재미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벚꽃 흩날리는 이유란 소설인데요. 경찰서에 중학생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검도, 도장, 사범을 폭행, 폭언,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해요. 이 사범의 나이가 53세, 53살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인제 머릿속에 이야기가 쫙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시죠. 이 남자애한테 정말 "너 못한다." 그러면서 아니면 때렸거나 폭행을 하면서 있었겠다.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 경찰관도 서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사범과 중학생이 서로 화해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요. 고소장을 쓰려고 하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왜 싸웠냐?" 하면서 인제 물어요. 여러분 왜 싸운 줄 아세요? 그 중학생이 소녀시대 태연 씨 알죠? 태연 양. 소녀시대 태연 씨를 험담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막 험담하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 남학생이. 그래서 그게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중학생 아이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이 53세의 검도 도장 사범이요. 그러면서 화해하라고 경찰관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은 절대로 화해를 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고 후회도 없다. 법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사과하고 그러면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이 어디 합의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53세의 귀요미 아저씨죠. 응? 소녀시대 팬이었던 거예요, 태연 씨. 근데 중학생 그 꼬마가 험담을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응? 험담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 진짜 사생팬 아저씨였나? 어, 작가님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혹시 태연 씨, 응? 팬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왜 제목이 벚꽃 흩날리는 이유였는지 아셨겠죠? 저도 제목만 보고는 이 소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그래서 벚꽃 흩날리는 이유였구나 제목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뭉클했는데요. 한밤의 뜀박질이란 소설입니다. 한밤의 뜀박질, 그래서 저는 밤에 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나 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막 아파요, 딸아이가. 그런데 위층에서 계속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때 들려왔을 때도 참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꾹 참고 있다가 어린 딸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병원도 갔다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뛰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화가 막 났죠. 그래서 이제 위층에 올라가요.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죠. 왜 그렇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딸아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제발 참아달라고, 잠을 자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집주인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주인 남자가 잠깐 들어와 보라면서 이 주인공을 손을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오죠. 그러니까 현관문에 들어서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니까 위층 남자의 어머니죠. 할머니 한 분이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를 막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광경이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위층 남자가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던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서 손자를 남편으로 알고 매일 그렇게 잡으러 다니느라고 아래층으로 그렇게 쿵쾅쿵쾅 발소리가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렸지만 손자도 이제 지쳐서 그냥 두라고, 할머니가 치매신데 할아버지로 자기를 착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서 할머니랑 그렇게 매일 숨바꼭질 하듯이 밤에 뛰어다녔던 거죠. 그러면 이제 밤에 할머니가 또 잘 주무신대요. 피곤하셨겠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어쩌면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위층에서 쿵쾅거리면 정말 신경 쓰이고 듣기 싫잖아요. 특히나 지금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 그런데요, 이 글을 읽고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각기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쿵쾅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요. 이처럼 이 책에는요, 각기 다른 40편의 짧은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이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뭉클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다가 또 한편에 막 웃는 꽁트였다가 또 감성 어린 에세이였다가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읽었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따뜻함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따뜻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는 그 너머에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프고 슬프고 비극이 아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저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고 바라보고 있는 그 작가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어쩌면 결국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덤덤한 일상에 작은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 재미있는 책 한 권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